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연역설원 우연도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서 춘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춘분은 천문학적으로 볼 때 지구와 태양의 각도인 환경 각도가 0도를 이루는 지점을 춘분이라고 합니다. 춘분이 0도라고 잡혀진 이유는 사실은 다분히 서양 점성학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춘분의 1년의 시작인 봄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의 환경각도 0도를 춘분으로 잡게 됩니다. 만일 동양 사고 방식으로 춘분을 정했다면 0도가 아니라 0도에서 한참 지난 상태가 되겠죠. 동양에서는 입춘, 음력으로는 1월 1일, 그 다음에 명리학에서는 입춘을 1년의 시작으로 보게 되고, 입춘과 음력 1월 1일이 되게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음력 1월 1일을 1년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서양 점성학에서는 춘분에서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보고, 그때부터 1년의 시작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의 환경각도 0도를 춘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19년 기해년의 춘분은 3월 21일, 정확히 얘기하면 06시 58분 30초에 태양의 환경각도가 0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춘분은 1년 중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 밤과 낮의 길이는 춘분에서 조금 더 지나야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밤과 낮의 길이가 실제로는 춘분에 오면 이미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 춘분이 오기 전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절기를 하루로 비유한다 그러면 춘분은 아침 6시, 즉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춘분이라는 것은 봄을 의미하는, 명리학에서의 봄을 의미하는 인묘진, 즉 양력으로 보면은 2, 3, 4월이 봄이 되는데, 그 봄의 가장 중심점, 묘월의 중간 지점에 들어가 있는 절기다, 즉 봄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절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을 재는 기준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오, 묘, 유의 네 부분인데, 묘월에는 춘분이 있고 5월에는 하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하지는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그런 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분, 6월에는 추분이 들어오는데 역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를 지나서 겨울로 가면서 점점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동지, 자월의 동지에는 밤과 낮의 길이가 밤이 제일 긴 시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춘 이후로 입춘부터 네 번째 절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양이 3대 3으로 조화가 맞는 절기가 되고요. 그래서 입춘 이후부터는 음의 기운보다 양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춘분은 부활, 새 생명, 새 시작, 이런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점성술에서도 1년의 시작점으로 보게 되겠고,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절 역시도 춘분을 기준으로 잡아서 춘분이 지난 이후 첫 보름달이 뜬 이후에 첫 일요일을 부활절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양력으로 3월 21일 06시 58분, 즉 3월 21일이 춘분이기 때문에 이날이 음력으로는 2월 15일이 됩니다. 그럼 2월 15일이라는 것은 보름달이 뜬다는 얘기고, 그래서 춘분날 보름달이 뜨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뜨는 것,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되겠죠.
음력으로 한 달 정도 더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 바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날짜로 얘기하면 4월 19일이 음력으로 3월 15일이 되겠고요. 4월 19일이 금요일이 되니까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즉 4월 21일이 부활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춘분이라는 것은, 절기라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명리학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린다면, 묘월의 지장간은 간목 10일에 을목이 20일이기 때문에 춘분이 들어가면 이미 을목의 기운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간목의 뿌리 성장이 이제는 새싹인 을목의 힘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춘분이 되면은 이제 들판에 새싹들이 보이고 새로운 푸른빛들이 돌기 시작한다. 그래서 춘분은 부활이고 새 생명이고 새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춘분에는 보통 옛날에 날씨를 봐서 그 해에 1년의 농사나 기흉을 점치게 됐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 춘분의 날씨를 오행으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일단은 춘분은 양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날의 그 어떤 기후나 이런 것이 음의 기운으로 나타나는 것을 더 좋은 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춘분날 비가 온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올해 춘분의 그 음력을 보면 기해년 2월 15일, 일진으로 치면 기해년 정묘월 정사일이 되겠습니다. 정사일의 정은 음이기 때문에 일단 일진에서부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춘분이 너무 맑고 쾌청한 날씨가 되면은 화기운이 강해진다. 화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농사에 지장을 준다. 또 날이 흐리면은 비가 많이 오고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풍년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름의 색깔을 또 5가지로 나눴는데요. 구름의 색깔이 푸른빛을 띠면은 목기운을 상징하는데, 목기운을 상징한다는 것은 식물이 잘 자라는 어떤 조건도 되지만 병충해, 즉 벌레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병충해가 오히려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구름이 붉은 빛을 띈다라고 했을 때는 화기운으로 봐가지고 가뭄이 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구름이 검은 빛으로 보이게 되면은, 검은 빛은 수기운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해, 즉 홍수가 나는 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구름이 황색빛을 띈다라고 하면은 토기운으로 봐서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구름의 색깔을 이렇게 청색, 적색, 흑색, 황색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 같고요. 또 이날 바람의 방향을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쪽에서 동풍이 불면은 역시 목기운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다. 특히 이 시기가 지나고 추수를 해야 되는 보리 농사, 보리가 풍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서풍이 불면 금기운이기 때문에 보리 농사가 흉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남풍이 불면은, 남풍은 뜨거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뭄이 든다고 생각을 했고요. 북풍이 오면은 수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4절기 중에서 춘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연역술은 우연도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